들어갑니다. 1문단 크로노토프는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와 공간을 의미하는 토포스가 합쳐진 말로 말 그대로 시공간을 의미한다. 우리 글의 화제는 크로노토프인 거고요. 크로노토프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개념정의 내려줬네요. 말 그대로 시공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지만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단순한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부정표현 체크, 단순히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시공간이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예술적 효과를 의미한다까지 같이 챙겨가 주셔야 되겠네요. 크로노토프라는 개념을 제시한 러시아의 문학가 바흐치는 시간과 공간은 본질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별개의 요소가 아닌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였고 문학 작품에서는 시간적 지표와 공간적 지표가 융합된다고 하였다. 시간은 공간을 통해 가시화되며 공간은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한다는 것이다 라는 표현 자체가 앞에 있었던 내용과 같은 말이에요 라는 표지라는 거 설명했죠. 즉 바흐친이 얘기하는 불가분의 관계, 시간과 공간이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융합된다 라는 표현은 시간이 공간 때문에 가시화되고 공간이 시간을 바탕으로 채워진다 라는 표현과 같은 뜻이 된다. 즉 계속해서 했던 말 반복, 크로노토프에서 시공간은 하나의 완전체로 통합된 상태이며 여기에서 시공간은 객관적 물리적 차원을 넘어 함축적 의미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크로노토프, 시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축적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겠네요. 이 문단, 바흐치는 크로노토프가 서사적 사건을 구체화하고 살이 붓게 하며 혈관에 피가 흐르도록 한다고 하였다. 다른 비유적인 표현은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서사적 사건을 구체화한다라는 표현은 체크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는 곧 시공간이 이야기 속 사건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속해서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해주고 있어요. 사건을 구체화한다는 건 사건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바흐치는 크로노토프가 독자에게 사건이나 인물 또는 세상의 특별한 이미지나 형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크로노토프가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독자로 하여금 사건, 인물, 세상의 특별한 이미지나 형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고요. 결국 크로노토프가 하는 역할이 서사적 사건을 구체화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건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사건의 특별한 이미지, 특별한 형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크로노토프에 해당한다. 크로노토프가 가지고 있는 1문단에서 언급했던 특별한 예술적 효과구나 라고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같은 표현이다 하는 거는 납득은 되지만 그래서 대체 이게 뭔 소린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워낙 추상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예시를 통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2에서 6세기에 쓰인 그리스 로맨스에서 나타나는 크로노토프는 모험의 시간과 광대한 낯선 공간의 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간과 공간의 융합이다 하는 거 계속 반복. 납치, 탈출, 추격, 수색, 감금 등으로 이루어진 모험의 시간은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등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아주 광대한 낯선 공간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모험의 시간이나 광대한 낯선 공간은 시공간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낸다. 중요한 표현이다 하는 거 잡으셨나요? 모험의 시간, 광대한 낯선 공간 이런 게 시공간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낸대요. 이때 말하는 특별한 성격이 뭐예요? 위에서 언급됐던 세상의 특별한 이미지나 형상이 되는 거고요. 이게 위에서 얘기했던 사건의 성격이 되는 거죠. 이 성격이 지금 읽고 있는 예시에서는 모험의 시간인 거고 광대한 낯선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이 벌어지는 2에서 6세기와 같은 구체적인 시간이나 그리스, 페르시아 등의 구체적인 공간은 객관적이고 표피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 시간과 공간이 결합하면서 객관적 차원에서 벗어나 모험의 시간과 광대한 낯선 공간 같은 함축적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다. 이 문장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2에서 6세기에 쓰인 그리스 로맨스 문학 작품의 구체적인 시간은 2에서 6세기일 거고요. 구체적인 공간은 그리스나 페르시아일 거예요. 하지만 2에서 6세기에 그리스, 페르시아라는 시공간이 합쳐지면 6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와 페르시아라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광대한 낯선 공간이다 하는 이 성격이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공간이 합쳐지면 결국 이러한 함축적 의미를 담게 되는데 이게 바흐친이 강조하는 크로노토프에 해당하는 거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융합은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를 창조하면서 이야기의 형체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게 되고 이야기는 구체적인 모습과 의미를 가진 채 독자에게 전달된다. 계속해서 위에서 언급됐던 사건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한다, 특별한 이미지나 형상을 불러일으킨다 하는 거 동어 반복이에요. 3문단,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강하게 끊어놓으시고 한편, 크로노토프는 소설뿐만 아니라 연극을 분석하는 데에도 용이하게 활용된다. 지금부터 연극 얘기 나오겠네요. 앞에 나왔던 소설과 구별. 소설이 전적으로 언어에 의존한다면 연극은 무대에서 실연을 통해 시 공간을 시청각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극의 크로노토프는 소설의 크로노토프와는 구별된다. 연극에서 나타나는 시 공간은 연극이 직접 표현하고 제시하는 명시적 공간, 상징적 의미의 차원에서 수용되는 함축적 공간, 주관적 느낌의 차원에서 수용되는 심리적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연극에서 사용되는 크로노토프 시 공간이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네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시 공간에 대한 예시예요. 연결시키는 게 중요. 예를 들어 입센의 연극 유령에서 1막의 배경은 유리벽에 온실이 붙어있는 아늑한 거실로 유리벽 너머에 바깥의 음울한 풍경이 비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거는 그 연극이 직접 표현하고 제시하는 그야말로 명시적인 공간이 되겠죠. 이는 연극이 시각적으로 제시한 명시적 시공간으로 그 자체로는 객관적으로 배경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보여주는 거실의 시공간과 음울한 현실을 암시하는 유리벽 밖의 시공간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렇게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된 시공간은 상징적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함축적 시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새롭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함축적 시공간이 되는 거고, 또한 이러한 시공간 속에서 작품의 등장인물은 우울하고 불안한 시공간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며 심리적 시공간을 형성한다. 등장인물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을 통해서 심리적 시공간을 구별하고 있어요. 여기서 명시적 시공간은 관객이 시청각을 통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자체로는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지 않지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명시적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그거 자체가 크로노토프라는 합쳐진 시공간으로서 어떠한 함축적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지만 작품의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면서 함축적, 심리적 시공간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건 연극은 세 가지 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명시적 시공간은 크로노토프에 해당하지 않고 함축적 시공간과 심리적 시공간이 크로노토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하고 구별해 주시면 돼요. 4문단, 크로노토프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에서 어떠한 이미지나 느낌, 상징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러 개의 시공간이 결합하면서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기도 한다.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시면 되죠? 원래 시간, 공간, 이거 하나가 크로노토프였는데 연극이나 소설 같은 경우에 하나의 시공간만 다루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시공간이 나올 테니까 그 시공간마다마다 크로노토프에 해당하는 거지만 동시에 여러 개의 시공간이 결합하면서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기도 한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묶여서 크로노토프로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한 편의 연극은 여러 장면으로 구성되며 각 장면에서 제시되는 여러 개의 시공간은 서로 조화를 이루거나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연결되는데 이 또한 작품의 전체를 아우르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작품의 전체를 아우르는 이미지가 새롭게 환기된 크로노토프가 되는 거죠. 또한 시공간끼리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크로노토프는 관객들의 감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연극이 공연되고 있는 중에는 무대 위 허구적 시공간과 객석의 실제적 시공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각각의 시공간이 상호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때 각각의 시공간이 상호작용하면
어떠한 새로운 크로노토프를 환기할 수 있을 테니까. 연극의 허구적 시공간이 관객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실제적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관객은 허구적 시공간을 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활성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건을 예상하기도 한다. 즉, 관객은 작품의 서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경험이나 다른 작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 이게 뭐랑 같은 표현이 되냐 하면 각각의 시공간이 상호작용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결국 마지막 4문단은 시공간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크로노토프, 작품의 전체적인 크로노토프를 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품이 상연되고 있는 무대 위 허구적 시공간과 관객이 있는 실제적 시공간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글이었어요. 문제 풀러갑니다. 1문단,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크로노토프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여러 학자 나온 적 없으니까 땡. 2번, 크로노토프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 소설과 다른 장르, 연극에 적용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2번이 맞는 말이네요. 3번, 크로노토프와 대비되는 다른 개념을 제시한 적이 없었고 4번, 크로노토프의 개념을 제시한 이론의 한계를 지적한 적 없고요. 5번, 크로노토프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제시한 적 없고 크로노토프의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내용도 없었고요. 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보기, 셰익스피어의 연극 헨리 5세는 시작 부분에서 등장인물이 관객에게 무대 위의 상황이 실제 현실이 아닌 허구의 상황이라는 것을 대사를 통해 전달한다. 관객들이 현재 보고 있는 무대는 초라하지만 1415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맞서고 있는 광대한 전쟁터가 될 것이며 무대 위의 배우들은 갑옷을 입은 용사들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객들의 상상력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관객은 과거 역사 속의 전투를 묘사하고 있는 무대를 보며 전쟁의 참상이나 인간의 장혹함 등 시공간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또한 관객은 작품 속에 묘사된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기억하고 현재 관객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무대 위 과거의 역사를 특별한 방식으로 수용하게 한다. 마지막 5문단에 있었던 허구적 시공간과 실제적 시공간이 상호작용한다와 관련되는 내용이네요. 1번, 연극 헨리 5세에서 허구의 상황을 대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관객이 무대 위의 명시적 시공간에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 현재 무대 위의 명시적 시공간은 실제로 연극에서 제시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이어서 관객들이 현재 보고 있는 무대상 배경, 초라한 이 무대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무대는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15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맞서고 있는 광대한 전쟁터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연극이 함축하고 있는 시공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는 말. 2번, 관객들이 무대 위의 배우들을 갑옷 입은 용사들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공간이 결합하여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였고 이야기의 형체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면서 전쟁의 참상이나 인간의 잠혹함 같은 다양한 의미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3번, 1415년에 광대한 전쟁터라는 허구적 시공간과 관객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 시공간은 상호작용하며 관객들의 작품 수용에 영향을 준다. 보기의 마지막 문장에 적혀 있었고요. 지문에서도 마지막 문단에 언급되어 있었고요. 4번, 크로노토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관객들의 상상력이 개입되면서 무대 위의 상황은 영국과 프랑스가 맞서고 있는 광대한 전쟁터라는 함축적 시공간이 된다. 맞는 말. 정답은 5번. 과거 역사 속의 전투는 무대 위의 다양한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과 무관하게 형성된 함축적 의미로 이때 말하는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크로노토프였고요. 따라서 이것과 무관하게 함축적 의미를 형성할 수가 없다 하더라. 5번이 틀린 선지. 3번 문제, 윗글에 드러난 바흐친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소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은 별개의 요소가 아닌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맞는 말 1문단에 있었고요. 2번, 시간적 지표와 공간적 지표의 융합은 이야기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다. 여러 번 반복됐었죠. 3번, 하나의 완전체로 통합된 시공간은 물리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 맞는 말이에요. 크로노토프가 하는 역할이었죠.
4번 시공간이 이야기에 형체를 부여하는 예술적 효과를 내는 과정에서 시공간의 객관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선다라고 했으니까 그 객관적 의미를 더 강조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4번이 정답. 5번 작품에 등장하는 크로노토프는 시공간에 특별한 이미지나 형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표시물로 작용해야 한다라는 말이 이 문단에 언급되어 있었죠. 4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관객이 있는 실제적 공간과 연극이 이루어지고 있는 허구적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라는 거였고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객이 이 연극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였고요. 1번, 특별한 서사나 사건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공연 중인 연극의 크로노토프가 관객의 기억에 저장되는 과정이다. 방향이 틀렸죠? 관객의 기억을 활용해서 공연 중인 연극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였어요. 2번, 새로운 작품의 크로노토프를 접하면서 형성되는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건 맞지만 새로운 작품의 크로노토프를 접하면서 그런 전문 지식이 형성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2번 선지 틀린 말. 3번, 한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여러 시공간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크로노토프가 관객의 작품 감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근데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관객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시공간이 허구적 시공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어야 되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말. 4번, 여러 장면에서 제시되는 여러 개의 시공간의 결합이 관객의 경험을 통해 시간과 공간으로 다시 분리되며 바로 틀렸다 해주셔야 되겠네요. 불가분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 연극이라는 허구적 시공간에서 형성된 크로노토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객석이라는 실제적 시공간이 무대와 상호작용하며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끝. 고생했어요.